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양군에 있는 백세만세 영농조합법인에 들렸습니다. 여기는 백세만세 영농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추 샘플 농장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백세만세 회장님, 조합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청양 왕대추 백세만세 조합장 임동희입니다. 바로 전임 회장님이셨죠? 네, 우리 정 회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120명을 이끌고 있는 청양군 왕대추 연구회 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러시죠? 옆에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A지구에서 천황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박상선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이제 몇 분 새로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 또 한두 분 계십니다. 묘목에 대해서 말이죠. 네. 묘목을 처음에 이제 심으신 제가 경험들이 있으시고 했습니다만, 새로이 심으실 때 묘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고르는 방법, 네. 묘목의 그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것이 지금 천황대추 묘목 전목 1년생입니다. 네. 이 전목 1년생이라는 얘기는 밑에 뿌리는 1년 내지 2년간 대목을 길러 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이게 돼서 접목한 이 위에 부분만 연형으로 쳐서 전목 1년생 하면 이것이 대단히 좋은 촉에 들어가는 묘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뿌리도 사방으로 이렇게 잘 발달해 있고, 그 길이는 캐면서 너무 길 필요가 없어서 적당히 끊어낸 것인데, 이렇게 뿌리가 사방으로 잘 발달돼 있고 접목 부위가 단단하게 잘 접촉되어 있는 것이 좋은 묘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키는 접목한 데서부터 약 1.8m, 2m 되게 큰 건데,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 버리고 묘목을 이제 움직일 땐 이 정도의 크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표피가 반들반들하고 또 색깔도 양호하고 굉장히 좋은 묘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주 묘목이 좋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 묘목을 자르려면 이걸 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 뿌리를 좀 자른다든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한번 심는 방법이나 네. 심는 것의 요령을 한번 같이 시연해 보죠. 네. 자, 우선요, 뿌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 둘, 한 40cm 되잖아요. 너무 길어. 이 뿌리를 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 굵은 뿌리는 끊는다. 이렇게 뭐 우리 아주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 있잖아. 나무 심을 때는 굵은 뿌리는 끊고 가는 뿌리는 아껴라 그랬는데, 굵은 뿌리는 정말 이렇게 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끊는데 그 길이를 15cm 정도 되게 남기고 전체 뿌리도 20cm 넘지 않게 그냥 과감하게 잘라줘요. 이렇게 굵은 뿌리를 잘라주면 굵은 뿌리에선 가는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작년에 여기 굵은 뿌리를 끊었더니 거기서 가는 뿌리가 나오듯이 여기도 굵은 뿌리를 끊으면 이 굵은 뿌리에서 가는 뿌리가 여러 개가 돌출해서 나오게 되니까 더 건강하고 새로운 뿌리가 돌출되라고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끊어줍니다. 예, 이렇게 다 끊어주시면 사방을 보고서 굵은 건 다 버리고, 이 가는 뿌리는 일부러 애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놔두시고, 시간 낭비니까 놔두시고 접은 데는 풀르는 게 좋은데, 이 접은 거 풀을 때도 그런데요. 이게 그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 고든 뿌리가 이렇게 많이 길어지면은 이걸 땅을 파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더 자르면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더 자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20cm 남짓한데 이걸 뭐 굳이 더 자르려고 애쓸 건 없는데, 그래서 자른 다음 15cm 내지 20cm는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체 뿌리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더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가 좋습니다. 테이블 클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으면 이게 쉽게 잘 안 풀려. 그래서 아주 잘 드는 면도칼이나, 그죠? 카트칼 좋지. 카트칼, 그 돈 1,000원 카트칼로 쫙 그으면 이렇게 예리한 가위로 싹 그으면 이렇게 벗기면 쉽게 벗겨지죠. 이렇게. 그러고서 이걸 신게 되는데 우리 농법이 1년 만에 결실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결실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까?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짧게 잘라서 눈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것 다 제거해서 하나의 눈만으로 1년에 3m씩 키워서 거기서 열매를 얻자, 그 얘기죠. 그러려면 토양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심을 때 요령을 나름대로 나무 심으면서 굉장히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지상에다 올려놓고 흙을 복토해서 심어라. 또 나무를 심어놓고 발로 꼭꼭 밟아라.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정석으로 나무를 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무를 한 주 한 주 심을 때는 구덩이를 크게 팔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크게? 넓이를 60cm 이상, 또 깊이를 60cm 이상. 굉장히 큰 구덩이죠. 네, 크죠. 그거 한번 파보죠. 자, 이것을 구덩이를 파는 걸 이게 지금 한 50-60cm 팠죠. 깊이도 그런 정도로 꽤 깊이 팠는데 이렇게 파기가 엄청 어려워요. 나무 하나 심기 위해서 이렇게 파면은 정말 5분, 10분씩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완숙한 퇴비를 집어넣고 한 10cm 정도의 표토, 이 흙을 다시 집어넣어서 캐를 두고 그 위에다가 다시 완숙한 퇴비를 흙과 반반으로 섞어서 심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땅도 얼고 해서 실현을 할 수 없으니 했다고 하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저 위에 그 퇴비를 좀 쓸어서 넣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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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제 퇴비니까요. 퇴비를 이렇게 속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토를 넣으시겠죠. 예. 예. 표토를 한 개를 다시 넣고요. 이게 깊이가 60cm 정도 된다면 그 표토 넣기 전에 거름을 한 15cm 정도, 한 10kg 정도의 대량의 완숙 퇴비를 밑에 넣고 그 위에 이 표토, 생토를 한 10cm 정도 위에다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무를 심기 전에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때 이 접목한 부위가 지표면에서 살짝 올라와야 돼요. 이 지표면보다 얕으면 이 접목한 부위에서 병충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무를 원래 심었던 것보다 더 깊이 심으면 성장에 굉장히 피해를 줘요. 빨리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지표면에 가까이 오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깊이를 이렇게 재보고요. 아, 그러면 지금 너무 좀 깊다. 그럼 조금의 흙을 더 넣는 거죠. 이때 저 퇴비와 생토를 같이 섞어서 넣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때 여기 들어가는 퇴비는 완숙된 퇴비를 해야지 꼭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퇴비가 뭐 일반적으로 나무 심을 때 퇴비 넣지 말고 심으라 그러잖아. 그 이유가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넣고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뿌리에서 발효되는 저 퇴비의 그 가스라든지
열 때문에 뿌리를 상하게 하죠. 그래서 완숙된 퇴비가 아니면 퇴비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숙된 퇴비를 흙과 혼합해서 지금 넣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사방으로 뿌리가 잘 고루 흩어지게 놓고 흙을 넣는 거죠. 예, 표토 흙과 완숙된 퇴비를 1대1로 섞어서 넣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넣고서 이때 한 80% 정도의 흙을 덮게 되죠. 80% 정도의 흙을 채우고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데 물은 얼마나 주느냐? 아주 충분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덩이에 물이 하나 가득 차도록 다 주세요. 됐죠? 네. 하나 가득 뭐 이렇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써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배수력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배수력이 5분 내지 10분 안에 잘 젖어들으면 배수가 양호한 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표토를 모아서 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때 약간은 이렇게 텐션을 주는 거예요. 살짝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서 살짝 해주시고 흙을 덮는데, 가급적이면 물이 젖어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절대 발로 밟거나 압력을 주어서 눌러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땅 속에 그 흙들이 서로 압착돼서 들러붙어서 세멘트화 돼요. 그러면 뿌리가 발육하는데 큰 지장을 갖기 때문에 그냥 흙만 복돋아 주는 정도로 해서 끝을 낸다고 할까,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토를 다 이렇게 해서 살짝 지장으로 나오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흙을 표토에 있는 걸 이렇게 모아서 붓을 줘요. 붓을. 이것은 밑에 부숙된 퇴비가 속 안에 있고 흙을 다 푸석푸석해졌기 때문에 저절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있으면 표면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땅으로 내려가서 표토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때 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어떻게 주느냐? 물은 이 파놓은 그 면적에 충분한 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 속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방공사라든지 할 때 나무를 심을 때는 이런 물도 갖다가 제때 공급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땅을 파고서 흙을 나무를 넣고 발로 꼭꼭 밟았잖아요. 그것은 땅 속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유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발로 꼭꼭 밟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 땅 속이 세멘트화 된다 그랬지? 그럼 세멘트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다 유출돼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또 옛날에 했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발로 꼭꼭 밟고 물도 주고 그러면 점점 더 완전한 콘크리트 땅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흡수되면서 땅이 잦은다 그래요. 그렇죠. 물이 잦으면서 또 내려가고 나무 뿌리 사이에 있는 공기도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활착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준다는 얘기는 땅 속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 그리고 물을 준다는 것은 고운 흙의 입자를 뿌리에 고루고루 다 코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줘라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하고 심고 나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느냐? 우리 1년 만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 1년 만에 수확을 하는데 이 나무들이 원래는 크기가 이만했어요.
그것을 잘라서 심기 좋은 크기로 해서 나무를 받게 되면 이제 자르는데 어디를 자르느냐? 여기 눈 하나 있죠. 여기 접목한 데 있고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세 번째 눈의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도 45도 각도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 이거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눈이 하나, 둘, 셋 중에서 각기 눈이 터 올라오는데 어떤 경우는 밑에 눈이 빨리 크고 어떤 경우는 중간 게 빨리 크고 어떤 건 마지막 게 빨리 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남기는데 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자른 거나 같은 거를 보았을 때 여기를 자르면 눈은 요건 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눈. 여기 자른 데서 요 눈의 요 밑에를 보면 여기를 보면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눈이 하나 있어요. 요것이 정화야. 요것이 바로 정화야. 요거. 이것이 생장되면서 가지로 직선으로 크는 도장지라고 할까 성장지야. 그것이 이 가지 뒷마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요 뒤에도 보면 잘라야 잘 보이겠지.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죠. 요것이 바로 정화야. 정화. 부정화가 아니라 정화야. 그래서 이 좋은 눈이 숨겨져 있다가 커 올라오는데 이 정화는 상하가 우성이야. 상하가 우성이라는 얘기는 여기 눈이 3개 있는데 셋 중에서 맨 위에 게 저 우성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서 이제 크면은 4월 20일부터 새 눈이 나오죠. 그 중에서 한 3주일 20일 후쯤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남기고 다 손으로 끊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야. 어느 것이 더 빨리 크느냐는 나무가 갖고 있는 개체의 성정마다 달라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위의 눈이 더 맹렬하게 큽니다. 그게 우성의 성질이 맨 위의 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개의 눈을 남기면 대개의 경우 1번으로 크고 2번 크고 3번으로 작게 크는데 그래도 어떤 것은 3번이 맨 밑에 게 더 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위에 걸 버리고 그거 하나만 남기면 되죠. 여기 이렇게 눈이 많잖아요. 이대로 그냥 심으시면 맨 처음에 싹 나오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여기에요. 요 눈이에요. 그 다음에 요 눈이에요. 그 다음에 요 눈이고 그 다음 요 눈 이렇게 내려가면서 상하가 우성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다 놔두면 빗자루 같이 돼요. 그 빗자루 같이 된 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하면 3m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런데 그 빗자루 같은 것을 그냥 놓고 거기서 따게 되면 나무의 수용도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해에 열지도 않더라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눈을 놔보세요. 눈을 하나, 둘, 셋을 남기고 여기를 끊었더니 여기서 제일 우성은 어디야? 요 눈이야, 요 눈. 맨 위에 요 눈이야. 이걸 끊으면 요 눈이야. 그럼 이걸 끊으면 요 눈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화가 있는 요 눈.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차례로 내려오면서 더 발화력은 시기적으로 빠르고 크는 것은 굵으면 굵을수록 굵은 싹을 키워 올려주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남기면 어떤 것이든 가장 강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대개의 경우 1번 제일 빨리 크더라 그런 얘기지.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 쓰시면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전지요. 그리고 5월 초에 와서 이렇게 키울 때 이 전목 밑부분에서 또 싹이 강하게 나와요. 무조건 따줘야 이놈
이 위치가 클 때. 그 좋은 얘기인데요. 이 밑에 뿌리는 이것은 멧돼추의 씨를 파종한 실생묘요. 실생묘기 때문에 이 실생묘는 굉장히 성장률도 강하고 또 내병성도 강하고 해서 산천에서 자랄 수 있는 강인함을 애초부터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품종에서 나온 뿌리보다 대목에서 나온 뿌리가 굉장히 강렬해서 밑에서 맹아가 소위 나와가지고 키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는 쪽쪽 따주는데 그 해만 따주는 게 아니야. 평생을 생길 때마다 따주는 거야. 본체의 나무가 커지면 밑에서 나오는 대목에서 나오는 눈들이 세력이 위에가 강해지면 별로 많아지지 않게 잦아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끊어주는 수밖에 없죠. 예. 이거 심어놓고 한 1년쯤 크는 과정을 보면 큰 건 뭐 1m 50, 2m, 3m 크죠. 네, 그런데 예. 어째 또 안 자라는 게 있어요. 안 자라고 사람이 한 뭐 요만큼 자라다가 그냥 성장이 멈추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키기 위해서는 예. 이거만큼이라도 큰 걸 갖다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밑을 잘라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나온 가지들이 새 가지가 나오잖아. 네. 나오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멈추냐? 그냥 멈추지 않아. 물을 잘못 줬거나 잘못된 소독을 했거나 무엇인가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순을 끊었든가 아니면 병충해가 생겨서 새순을 침식했을 때 침해를 받았을 때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성장이 멈추는 요인이 첫째가 노린재 중에 장립노린재가 4월 20일에서 새순이 나올 때 그 새순에 붙어서 흡집을 해, 즙을 빨아먹어.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는 뭐 안 했지만 그 작은 장립노린재가 한번 흡집하면 상순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며칠 후면 나타나. 그러면 그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면 원인이 그게 바로 응애거나 아니면 장립노린재 피해로 보면 돼. 그것을 막지 못하면 한번 발생돼서 상순을 다치면 적어도 40일 내지 60일을 하나도 생장 안 해. 생장 못 해. 그러면 그 연한 순에서 왜 못하느냐? 그 연한 순이 생장점이 생겨서 생장 호르몬이 생겨서 다시 커 올라가는 데는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세포 분열이 필요해서 40일 내지 60일간 하나도 못 커는 거야. 걸려 그 다음에 순이 나온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일이지. 그렇지. 그래서 셋을 놓고 기르는데 셋 중에서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놈 빼놓고 나머지 걸 하고 싶은데 둘을 제거했는데 그놈 하나에 맞아 걸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60일 동안 40일 동안 안 크니까 다른 놈들은 하루에 이때 얼만큼 커. 2cm, 3cm 크는 거 다 아시잖아. 2, 3cm 커서 한 달 클 거를 얘는 못 크니까 다른 친구들은 60cm, 90cm 컸는데 얘는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야. 그때에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놈이 새로 나와서 사방으로 퍼지고 하면 다른 놈은 커 올라가는데 얘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빗자루 같이 요만큼 크고 많은 거야. 가지반 여러 개 나오고. 그것을 예.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머니는 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이제 키우려면은 이것을 이만큼 잘라버리느냐는 얘기지. 그것은 그 이듬해 얘기지. 네, 이듬해. 그 해에도 이제 그 해에는 이렇게 거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버린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우스운 거 하나만 남겨. 네. 그랬는데도 요만큼 그거 말았다. 네. 1m밖에 못 네, 컸는데 아주 가는 걸로 빌빌한다. 그럴 때는 네. 과감하게 네. 먼저 잘랐던 데보다 네.
눈 2개나 3개 남기고 위에 상단을 끊어버려. 예, 그러시면은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눈도 너무 빈약하고 형편없다. 그렇지. 그럼 도로 끊어버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눈이 다시 나와. 예. 그건 큰 나무에서 있다가 전정하면서 원리를 생리를 얘기 드리겠는데 과감하게 끊어버려 도로. 괜찮습니다. 회장님, 네, 그러면 새싹이 나올 때 네, 그때 살충제를 네, 한 2주 간격으로 네. 한 2-3번 정도는 줘야 2-3번, 네, 2-3번 그랬습니다. 정도 줘야 네, 이파리들이 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충제를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치지 말고 종류를 살충제 그 약의 종류를 바꿔서 한 2-3내 쳐줘보니까 약을 주니까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새싹이 나올 때 매우 유의하셔야 되고 새싹이 나올 때 잘 다뤄야 돼요. 새싹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잖아. 큰 나무 되려면 그 새싹을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게 4월 20일에 첫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의 밖으로는 안 나타나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살충제와 살균제가 아니라 응애를 잡는 응애약을 2가지를 주는 거예요. 둘 다 살충제기는 하지만 응애는 거미야, 거미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를 줄 때 벌레를 잡는 청벌레를 잡는 데든지 눈에 보이는 벌레를 잡는 노린재약이라든지 이런 거 주면 안 들어. 소위 응애약을 별도로 줘야 돼. 그래서 응애약과 살충제를 섞어서 한 번에 줘야지 좋다. 그런 얘기야. 이건 예방으로도 줄 수 있지만 예방보다는 생겼다고 생각하고 4월 20일에서 시작한 눈이 5월 초까지 가면서 그 증상이 나타나니 4월 중하순 되면 꼭 한번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살충제하고 응애하고 같이 섞어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살충제와 응애약을 둘을 섞어서 같이 때려버리시면 돼요. 그때 더 잘하고 싶으면 소위 4종 복합비료. 그게 뭐야? 질소, 인산, 가리 플러스 미량요소. 붕소 뭐 이렇게 섞인 거. 그렇죠. 붕소는 미량만 들어가도 되지만 칼슘, 마그네슘, 동, 철, 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4종 복비라고 그러고 3종 복합비료라는 건 질소, 인산, 가리 아니야. 거기다가 플러스 미네랄 여러 가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영양제라고 그러잖아. 영양제를 3가지를 섞어서 한 번에 치면 노동력이 덜 들잖아. 섞어서 망고에다가 약 줄 때 같이 섞어서. 그렇지. 3가지 섞어서 잎에 바로 투하시키는 거지. 어느 성분은 그 잘 녹고 어떤 건 잘 안 녹는 게 있잖아요. 그 안 녹는 거 섞어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물론 4종 이제 복합비료 얘기하는 거지. 답이, 그거는 뭐 복합비료는 소위 영양제는 대개 수액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물로 돼 있는 게 있고 가루로 돼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물로 돼 있는 건 아주 혼합이 잘 되는데 그 중에 또 농약과 같이 주면 화학 반응 때문에 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농약방에서 잘 공부하신 농약사와 상의해서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영양제 또 응애류 잡는 거, 살충제, 또 그 청벌레 잡는 것을 셋을 섞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하면은 잘 훈련되신 선생들이 골라줘요. 농약을 번갈아 쳐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는 어떤 그 청벌레, 눈에 보이는 벌레류들은 꼭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응애라는 놈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변신을 잘하는 놈이야. 그래서 응애약은 회사가 다른 회사 것을 3가지 종류를 사서 교차해서 쓰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응애약을 뭐 경북농약 거 썼다면 다음번에는 흑농농약 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쓰는 것이 응애를 그 내병성을 저하시킨 그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병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우리 농민들이 예. 우리 대추 농가들이 그걸 혼합 잘 모르고 이 약 저 약 한꺼번에 뭐 3개 4개를 섞는데 그것은 약 피해가 많으니까 그럼요. 그렇지 말고 그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해야지 뭐 여러 개는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잘 가급적이면 2가지 이상을 섞어 쓰지 말라고 했지만 4가지를 섞어도 괜찮은 것은, 서로 화학 반응이 없는 것은 섞어 쓰셔도 되니까 그것은 잘 공부 대신 농약사님하고 상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밭 전체가 기초 작업이 잘 돼서 땅 속에 소위 깊이 30cm, 40cm의 유기질 한 평당 20kg를 넣고 3, 40cm로 갈아 엎었을 때 땅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기질이 약 3%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3%의 유기질이 함유된 좋은 땅으로, 토양으로 만들어 놓고 쟁기로 갈고 노타리 친 후에 고를 내고 두둑을 내서 다 정리됐다면, 자,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파세요. 야, 그만 파세요. 이거 왜냐, 이 밑에는 이미 20kg의 완숙된 대비를 넣고 깊게 갈아엎고 노타리를 치고 고를 다 내놨으니 심을 곳에 심으면 되는 거야. 이 땅에 여기를 심으나 저기를 심으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대놓고 좀 더 파시면 되겠네. 이렇게 2삽 정도 파는 거야. 그렇고 하고 대고, 이 깊이가 됐다. 그럼 넣으세요. 이때는 이 흙이, 이 밭흙 전체가 어떻게 됐어? 똑같으니까 뭘 여기다가 뭐 기초 테이블 넣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하고 물 줘보세요. 물도 하나하나 이렇게 줘서 스며들기 기다릴 필요 없어. 쭉 심고 물 한 번 줄 때 쫙 한 번 해줘. 이거 심는데 몇 분 걸려? 1분이면 돼, 1분. 근데 내 농법은 전지도 평생 한 나무에 1분, 나무 심는 것도 1분, 따는 거는 1분이 아니라 많이 걸릴수록 좋지. 왜? 그지? 많이 따니까. 그래서 딸 때만 수공비 많이 들고 나머지는 절대 노동력 쓰지 말자 하는 게 내 농법입니다. 물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스프링클러로 주는 방법. 스프링클러로 해서 좀 더 내려서, 이건 지금 어중간해요. 조금 더 내려서 지상에서 30cm, 40cm에서 길이를 맞춰서, 그래서 이게 높으면 물이 튀어서 잎에 다 묻기 때문에 물에 이 잎이 늘 젖어 있거나 하면은 좋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지면만 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스프링클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점적 호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점적 호스로 하는 게 제일 경비도 덜 들고 뭐 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심고 나서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양쪽으로 줄을 띄워서 60cm 간격이든 30cm 간격이든 구멍이 나 있는 그 점적 호스 관을 양쪽으로 깔아주는데, 여기서 3, 40cm, 이쪽에도 3, 40cm 이렇게 양쪽으로 쭉 깔아주면 되겠죠. 이 나무는 제가 보기에 3년 정도 큰 나무예요. 아니면 4년도 될 수 있지만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를 얼마나 잘 길러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서 가지를 배열시켜야 되는데, 이런 정도면 이제 가지를 4개 정도로 완전히 잘라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제거해서 평생 가는 영원한 가지만 남기는 거예요. 이때에 가지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가지 전체에서 맨 밑에서부터 이 땅까지의 첫 번째 가지까지가 뭐라고 명칭을 하냐 하면
지하고라 그래. 지하고. 지하에서 첫 번째 가지의 높이가 지하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하고가 지금 현재로 해서 한 이게 60, 70 정도 돼요. 너무 얕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다. 여기까지는 잘 돼 있어요. 이것이 잘못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삐뚤빼뚤 돼서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고, 가지가 형편없이 가지의 그 모양새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면 여기서 새로운 순이 하나가 도장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것들이 같이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가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자란 가지예요. 열었던 가지인데 이거 필요 없어. 이 상단에서 눈 하나나 둘만 남기고 짤막하게 안으로 넣어줘요. 그 밑에는 이 정도면 좋고요. 이것도 너무 높으니까 이런 정도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높다. 이거는 이제 평생 가는 가지요. 평생 가는 가지로서 이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륨만 커지죠. 그러면 6월 달 정도에서 나오는 가지를 사실은 5월 중순 되면 이미 가지의 핵가지에서 다시 가지들이 3개, 4개, 5개로 분열되는데, 그것을 3개의 가지만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첫 번째 하지 전쟁으로 보면 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로 다시 20일이면 60cm, 50cm 커. 그때 또 상순을 막아주면 2차 전지가 행하는 거예요. 또 그로부터 20일 후면 또 60cm 자라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막아주면 뭐 처음에 무슨 복? 초복, 중복, 말복, 보름 정도의 탐을 주고 꽃이 분열해서 왕창 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5월 중순, 6월 초중순, 7월 중순 3번을 끊어주면 계속 연차적으로 만개하는 꽃을 볼 수 있고 거기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들 뭐 복중에 3번 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 그거에 맞추어서 전지 자체도 3번에 걸쳐서 자주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를 잘 잘라서 이렇게 잘 기어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을 뭐 굳이 이것을 자를 필요도 없지. 여기서 여기에 가까우니까. 이거 자른다고 해서 더 좋을 것도 없어.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다가 무슨 얘기냐. 바로 요 뒤에 요 눈에서 나온다 이 얘기야.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요게 소위 정아야. 그리고 여기는 맹아라고 잠들어 있는 눈이 여기 잔뜩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따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만은 길러라 이래요. 하나만. 어디까지 길르냐? 내 손에서 닿는 데까지. 언제냐? 7월 10일경 7월 초더라 그런 얘기야. 그때 거기서 또 끊으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또 3마디 나가면 또 끊어라 그런 얘기야. 너무 쉬워. 끊는데 가위 대고 끊을 때 끊는 거 아니야. 손으로 끊을 때 끊는 거야. 그게 약 3마디 나왔을 때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기서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상순이니까 동서남북에 제대로 배치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못한다고 볼까? 지금 전정을 해서 고쳐야 할 것은 여기야, 여기. 이게 올해 자란 거야? 작년에 자란 거. 이것도 여기 자란 거야. 이것도 여기 버리는 거야. 이것도 여기 버리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마디마다 잎이 나오기 때문에 손을 더 많이 봐야 돼. 이때 눈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고 요 가지만 봤을 때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 나오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버려버려. 이 끝에서 하나나 둘만 길르시라 그런 얘기. 여기서 이 스페이스가, 여기는 이 가지가 있고 이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둔각으로 스페이스가 많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기르고 여기서 하나 더 기르자 이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는 이거하고 해서 요건 요 예각의 가운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하나만 길르자. 여기서는 2개 길러서 전체가 피라미드식으로 딱 갖춰지면 아까 얘기한 통풍, 햇빛 이게 잘 유통되겠지. 마을에 가면 느티나무 형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형은. 그리고 미루나무라고 해서 지금 포플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대추나무는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대추나무는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형태로 키워라. 다시 말해서 햇빛을 골고루 많이 받고, 다시 말해서 우산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산이 밖으로 뒤집어진 형태로 해야 가운데가 햇빛이 많이 들어서 좋다. 끝내고 이 안에서 있던 건 다 버리고. 그렇지.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냥 대추나무에다가 뭐 퇴부치를 대면 톱이나 그렇지.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 대추나무 길렀던 분들의 얘기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이 우리 재래종 대추 분주를 해서 증식을 시킨 거거나 또는 그 재래적으로 실생해서 자랐던 대추는 실제로 대추나무 미친갱이병, 소위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취약한 거야. 원래 품종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던 대추가 앞뜰에는 대추 심고 뒷뜰에 감나무 심고가 우리 전통 조경이었거든. 그런데 그 뒤에는 감나무 심고, 그래서 조율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전통 과일이. 그런데 이 대추나무가 언제 70년도 초기에 대한민국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이. 그래서 대추나무를 전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황대추는 그것 쪽에 내병성이 생긴 거예요. 내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러보시지만 안 걸리잖아.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은 품종이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묘목을 생산할 때 자체부터 병충해에 노출되지 않게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병성도 품종에 따라서 다른데 매우 중요한 것이 그 품종의 내병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벌레가 먹은 자죽이라고 할까, 톱밥 같은 게 살짝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이 안에 박쥐란 나방이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는 아예 이렇게 수술을 해서 비워내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를 비워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지금 높이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80이거든요. 80 내지 1m에서 아래 가지를 두고 상단을 1m 50이면 턱 밑에쯤 돼요. 사람 턱 밑에가 1m 50인데 고마는 안에 4개의 가지를 사방으로 두라. 사방이라고 두는 것이 바로 동서남북에 두라는 게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가지를 잘 사방으로 뻗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뻗었는데 이후에 올라와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이고 여기가 엄청 시끄러워.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잘못된 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고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끊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면 상당히 각도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눈은 몸하고 가까우니 통풍이 안 될 것이다. 버리자. 요 눈과 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밖으로 나오는 눈이 일로 가면 이 각도로 가고 이 눈을 놔두면 이 각도로 오니까 이 각도가 가장 멀은 각도니까 거기를 버리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자란 이 가지는 이건 작년에 자라서 이 눈이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오면 각도가 또 가까워지니까 끊어버리면 이렇게 멀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높으니까 아예 이렇게 버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이것도 작년에 자란 가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버림으로써
여기에 있는 눈이 직선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결실하게 되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너무 높으니까 이만큼 버리자. 여기서 나오게. 그래서 사다리꼴로 위에서 강선이 들어오면 여기는 높은 데서 잘 들어오고 여기도 넓은 것이 밑에가 좁은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요. 이게 작년에 여기 끊었는데 여기서 나온 1년지예요. 여기서 다 열었던 건데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만큼 해서 끊고 이것도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끊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벌려주고 이것은 너무 가깝잖아.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가깝고 어느 걸 끊을까? 아, 이것 중엔 이게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여길 버려야지. 이거고 이것도 높으니까 아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위를 여기를 좀 끊어주시면 되는데 톱이나 있으면 좋겠지. 기구가 좋은 걸로 아예 여길 끊어버려. 그럼 이 뒤에서 하나가 올라와. 여기를 끊어버려. 여기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 딱 해서 넓은 공간에서 딱 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눈이 안 나와.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르는. 그래야 여기서 뒤에서 눈이 직선으로 올라가. 이거는 여기 지금 잘라질 수 있겠네요. 이 가위로도 잘라질 수 있겠네. 이건 잘라버리고. 왜 여기를 자르느냐? 안 자르면 여기서 여러 개가 시끄럽게 상단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끊으면 요 뒤에서 나오는 거 하나만 유도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끊어야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또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요게 이제 평생 가는 가지요. 이거 하나 전제하는데 정말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이거 봐. 이거 뭐 왜 쓸데없이 이걸 갖고 있냐고. 아무 필요 없어. 이것도 버려버리고. 이렇게 어떤 건 3개도 되고 4개도 되지만 여기서 또 나와.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 이런 데서 나와. 그럴 때 이놈 놔두고 아예 여기쯤에서 나오는 놈 하나를 기르면 동서남북으로 되겠지. 가지가. 그렇게 고쳐 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바로 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완성돼 나가는 수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너무 길어요. 이러면 가지가 수없이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한 나무에서 2가지나 1가지 길을 했는데 이렇게 많으면 다 손으로 따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한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2개만 남기고 잘라. 이것도 2만 남기고 잘라. 이것도 2 내지 3 남기고 이렇게 끊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꼭 버려라 그 얘기. 여기를 버려라. 요 뒤에서 나오는 걸 길러라. 이건 수직으로 큰다. 그 위에서 손 닿는 데서 끊으세요. 그 얘기야. 그러면 동서남 5개나 되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라고 큰일 날 거는 없어. 그러나 이 밑에 가지가 열어서 땅에 끌리면 수확하는 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건 버려버려. 이 높이가 80 내지 1m더라 그런 얘기야. 1m 정도의 아래 가지는 다 버리고 위에 가지 가지고 1m 50이나 40에서 통 밑에서 사람마다 달라. 키 조그만 사람은 자기 통 밑에서 끊어. 그리고 밑에는 1m에서 끊으면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4등분해서 동서남북에 가지를 두십사 그겁니다. 1년생 접목을 심어가지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자를 때는 1m 80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아니면 1m 80 정도. 1m 자기 80 정도에서 자기 키에서 끊어. 잘라가지고 이제 자르면 또 커. 그러니까요. 응. 이제 또 큰데 동서남북으로 그때서부터 형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15개 정도의 가지가 네. 첫 해서부터 2년생까지는 그대로 길러. 그리고 3년 차부터 숫자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예.
심는 시기는 내 땅이 해동되는 날부터 약 한 달 안에 심으시면 되니까 중부 지역은 대개 3월 달서부터 4월 초까지 심으시면 돼. 네, 네. 아, 회장님, 새로 뵙는 우리 농기업인이신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윤종준 회원께서는 120명 농가 중에서 제일 작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아, 100세 만세 농가가 120명이군요. 예, 예. 아, 예, 예. 2년 차에 이렇게 훌륭한 농민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예. 굉장히 수줍어해요. 아, 수집어도 천황대추만 잘 기르면 되죠. 뭐. 천황대추를 예. 심어서 대박이 나셨는데 예. 그 원인은 음. 이분은 도마도나 수박을 하시다가 대추 천황대추를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네. 권해서 아, 4동에 심었는데 네. 작년에 한 1,000만 원 이상을 그 자리에서 2년 차에? 예, 오. 그래서 500주에서 그렇게 많이 네, 팔았어요. 네, 네, 그런데 네. 다른 사람들은 작년에 음. 장마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우리 윤종준 대표는 아주 잘 닦았어요. 아, 기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예, 아, 한 대단하시다. 말씀 해주셔요. 어떻게 예. 해서 그렇게 좋은 대추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예. 조합에 이렇게 예. 납품을 하셨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랑 생산하는 건 똑같고요. 제 나름대로 하는 것은 따뜻하게는 했어요. 아, 꽃 필 때부터 아니 순 나올 때부터 따뜻하게 해서 예, 온도를 예, 높여줬어요? 온도를 높였어요. 어. 온도를 높이고 음. 꽃 필 때 꽃 필 때 보면은 향기가 좋더라고요. 향기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벌들이 와가지고 잘 맺힌 것 같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우스 문을 닫아서 꽃 펴 있을 때 그 기간에 딴 온도를 높여줬다. 했더니 오. 벌들이 그 하우스에 많이 와가지고 그 꽃 향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결실 수정이 잘 돼서 수정 잘 된 덕분에 효과가 컸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을 예, 저녁 낮에 예, 문을 닫아줘서 문을 닫았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 안에 예, 꽃도 이쁘게 피더라고요. 꽃도 아주 활게 예, 치면서 피고 예, 향까지 나니까 매개하는 예, 수정하는 예, 매개체들이, 벌들이 많이 매개체 예, 들어오더라. 예, 그래가지고 더 수정을 잘해서 예, 연 것 같다. 예, 기분에. 예. 아, 그러시구나. 작년에 우리 영농조합에 8번을 납품을 하셨는데 올 때마다 500kg씩은 가꿨어요. 한 차씩 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하지 않았나. 2년 차에서 500주에서 그러면은 한 주당 얼마 수익 나온 거예요? 3, 5, 15? 한 3만 원 나왔네? 3만 원, 2년 차에 3만 원. 2년 차에서 3만 원 정도 나왔다. 그래서 또 대추 품종도 다른 분들보다도 알이, 딱 꿀고 예. 그 벌들이 수정을 시키면은 대추 알이 비교적 좀 똑그런 것 같아요. 아, 수정을 풍매에 의해서 하지 않고 매개체의 벌을 통해서 했더니 더 수정이 충실하게 돼서 열매도 커진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 그 얘기죠. 커지면서 열매 그 알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과로 거의 고르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은 우리 천황대추는 자가 자화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꽃에 암수술이 있고 수술이 같이 있는데 그 간격이 1mm, 2m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수정이 바람에 의해서도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곤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개 곤충을 불러들여서 했더니 더 충실하고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죠. 벌들이 이 집 부자 되게끔 해준 거. 아,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작년에 있었어요. 꽃이 예쁘니까 벌나비가
들어와서 예. 수정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예. 좋은 열매를 얻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작년 같은 해는 그 이제 일교가 한 50일 장마지고 아, 60일이요. 60일 예. 정도가 예. 장마지고 이 구름이 여전 꼈던 해니까 그렇습니다. 효과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온도를 그러네. 높여준 것이. 그러네.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젖이 좋고 날씨가 좋을 때는 왜 온도가 높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추는 온도가 높고 꽃이 조기에 개화한다 해도 익지는 절대 않아요. 언제 익느냐? 온도가 내려가고 햇빛이 짧아야 비로소 열매가 익어요. 국화가 가을이 돼야 피듯이 우리 대추도 그래서 일찍 익게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안 익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북쪽에서 따나 제주도에서 따나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해 뜨는 시간분이 얼마나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그래서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안 익는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원체 60일, 70일간 계속 날이 흐리고 낮에도 온도가 내려가니까 개화될 때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 맞춰주니까 낙과도 되고 꽃 결혼도 덜 됐던 거 아닌가. 그런데 사장님은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문을 닫아서 저녁 온도를 높여줬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청양의 백세만세 영농조합법인에 들려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농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조금이나마 새로운 기술 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서 얘기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모일 수도 없고 정말 단출한 식구들로서 이렇게 새해에 꼭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어진 짧은 시간에 같이들 공부했습니다. 올해는 작년같이 코로나도 좀 빨리 해방되고 또 장기간 장마가 들어서 농사도 거의 뭐 폐농하다시피 한 농가들도 많은데 새로운 기술로 새로이 다들 자주 모여서 같이들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대박 나서 천황대추 대박 나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대박! 대박!